안녕하십니까. 사건의 이면입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재난의 그늘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수많은 숫자와 빽빽한 일본어 속에 거대한 비극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극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가리키는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그날의 상황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는 거의 전무했고 유튜브에는 단편적인 뉴스 클립뿐 그 실체를 정면으로 다룬 영상은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침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직접 그 침묵의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묻혀버린 목소리들을 찾아서.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범죄를 배양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환경이었다고. 프라이버시가 없는 환경, 조명이 부족한 설비. 이러한 미비점들이 폭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벽도 문도 없는 공간, 모든 것이 노출되는 곳. 이곳에서 개인이라는 경계선은 사라졌습니다. 물리적 경계선이 사라진 곳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피소 운영의 중심이었던 자치회장의 96%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나눠주는 권한, 규칙을 정하는 권력은 대부분 남성의 손에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생리대와 속옷 같은 여성 필수품은 후신위로 밀려났고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예민한 불평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불균형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대피소 리더로부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고서의 기록입니다. 대피소에서 심야에 강간 미수, 그만둬라고 외쳤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아채 미수로 큰났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재해민이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이웃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허락한 시스템의 맨 얼굴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그곳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 남은 시스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경찰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두 번째 가해자가 돼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를 남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의 눈앞에서는 남성이 보란듯이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괴롭힘을 일삼던 남자였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남성은 도움을 주겠다며 한부모 여성의 집에 드나들다 이대로 묵어갈까라며 선을 넘고 나와 결혼하지 않겠냐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재난지원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조차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어로 희롱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상사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별일 아니다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마저 폭력의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의 증언입니다. 대피소에서 밤이 되면 남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여자를 붙잡고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다. 주위의 여성들도 젊으니까 어쩔 수 없네라며 보고도 못 본 척해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꺼운 보고서 어디에도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 신고는 민폐 행위로 처리되었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체포되었던 성범죄 용의자마저 혼란을 틈타 석방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이웃의 얼굴로 돌아랐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내놓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을 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대피소의 뜬 소문에 속지 말라는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거짓이라고 낙인 찍은 그 뜬 소문의 예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지지에서 강간 다발. 한 사람의 존엄보다 국가의 질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분노가 절망으로 바뀔 때 무렵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시스템이 외면한 그곳에서
시스템 밖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40대 여성은 한 남성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인사하듯이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거부하고 엄하게 비난했지만 남성의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저항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용기를 깨웠습니다. 젊으니까 어쩔 수 없네라며 외면하던 세상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여겨졌던 손들이 모여 스스로를 위한 방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의 비극을 박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했던 그 보고서는 과거를 향한 고발장이자 미래를 향한 경고문입니다. 또 다른 재난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에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권력의 구조가 그대로이고 여성의 목소리가 또다시 지워진다면, 우리는 비극의 반복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의 반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